안동시에 발생된 생활 쓰레기가 몇 톤 정도 되시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네. 120톤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은 하루에 8톤 정도 들어옵니다. 8톤 정도 들어오는 거를 저희들이 일일이 수선별 해갖고 0.5톤 정도만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잔재물로 또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청에 마그누리 파크에 가면 음식물 처리 시설이 있어요. 그쪽으로 바로 갑니다. 아동시에서 발생하는 건 전부 다 걸로 다 가요? 네네. 공사장 생활 쓰레기라고 아파트 리모델링 하시고 뭐 인테리어 작업 하시면은 발생되는 쓰레기 있잖아요. 거기에 대부분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공사장 생활 쓰레기도 5톤 미만이면 생활 쓰레기로 분류가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면은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하라고 합니다. 재활용 거기 리모델링 하시다 보면 뭐 PVC도 생기고 하이샤시 이런 종류별로 이분들 오셔갖고 종류별로 여기 인원을 3명 써서 정확한 자리에 버리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야지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바닥에 장판은 장판대로, 할자스는 할자스대로. 그리고 저희들이 또 특이한 게 다른 시군하고는 차별화된 게 생활 쓰레기 대형 폐기물 중에 의자 같은 거 버리잖아요. 소파. 거기에 쇠가 붙어 있잖아요. 쇠를 이렇게 뜯는 작업을 해요. 이쪽에 보시면. 쓰레기가 부패되면서 여기서 메탄이랑 항화수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약간 매캐한 냄새 나시죠? 그리고 저 끝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옛날에 그냥 매립 그래갖고 매립장에 매립된 걸 다시 꺼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 타는 거만 꺼내 나갖고 다시 파헤쳐 놓은 거예요. 다 파헤쳐 놓고 주위에 싸무져 놓은 거를 전량 이제 소각장에 위탁시켜가지고 계속 반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쓰레기가 나온 게 없었잖아요. 바로 태웠잖아요. 네. 뭐 태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화학약품 뭐 세제 같은 걸 썼나 뭐 자급자족하는 게 거의 많았잖아요. 물이 오염된 게 화학 세제를 쓰고부터 물이 오염된 거지 화학제를 안 쓰고는 물이 자정작용 다 했거든. 혹시 도청에 소각장에 불 나는 건 아시죠? 네. 11월 초에 불이 나갔고 화재 때문에 그때 당시 생활 쓰레기 소각을 안 하고 여기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기 다 들어와 있어갖고 말 그대로 파리 구덩이가 됐어요.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 까만색 비닐 같은 거 있는데 그 앞부분이 옛날에 소각하면서 고장나서 생활 쓰레기가 가연성 쓰레기 여기 다 들어온 거예요. 적시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현재 많이 나가갖고 지금 한 4, 5천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택배로 받으신 지출볼 상자 여기 다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버리시면 안 돼요. 요거 띄시고 그리고 가급적 테이프 띄셔야 돼요. 안 띄시면 여기 오시는 작업자분이 다 띄어야 됩니다. 이거 작업하는데 이게 너무 진행이 안 돼요. 여기가 다 붙어 있잖아요. 다 이게 저희들이 다 손으로 다 띄거든요. 방법이 그렇습니다. 가정에 가시면은 최대한 요거 테이프 띄시고 라벨링 스티키 띄시고 음식물 묻었어요. 재활용 안 됩니다. 가연성 쓰레기를 버리셔야 돼요. 그 완전 뽀얀 거만 되는 거예요? pompom으로 씻으세요. 열심히. 그 정도의 정성은 그거는 지금 수질 때문에 옛날에는 90년도만 해도 수질 오염 때문에 많이 했는데 지금 과학 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질은 충분히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거는 다시 원료로 다시 재사용합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이렇게 녹여서 나옵니다. 이게 상자 한 20개 정도, 한 10개 정도는 들어가서 그래요. 여기 애들이 업체에 가져가면은 다시 분리해서 다시 원료로 재사용해요. 거기 사과 포장지 보면은 그 가해 네네. 고스티로폼은 재활용 안 되는 거. 예, 이 포장지 스티로폼으로 쓰죠. 이게 왜 갔냐면은 부서지지 않아요. 이거를 이렇게 얘랑 차이가 뭐냐면은
일반 쓰레기, 일반 쓰레기. 얘랑 차이가 뭐냐면 얘는 또 하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동글동글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얘들은 칼날에서 잘 부서지지가 않아요. 일반 쓰레기다 그죠? 네. 재활용으로 되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따로 처리할 시스템이 없어요. PS. 되기는 되는 건데 네. 우리가 안 된다. 안동은 안 된다. 네. 이거를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TSC에서 요구하면 안 돼요. 이거 가져가는 사람이. 처리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하는 데도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뭔가 이거를 처리하려면은 이게 무게가 많이 안 나오고 물류병이 많이 들잖아요. 이거 한 차 실어봐야 5톤도 안 나오는데 50톤 차가 와 5톤 싣고 가면은 물류병이 기본 6, 70만 원인데 그 사람들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저기 공동주택에서 갖고 오는 시멘트랑 팩입니다. 비닐 뜯어서 해야지. 시민들이 버리신 시멘트하고 버리신 거예요. 한 번. 이분 양심, 그래도 양심은 있으세요. 조금. 요거 안 뜯으면 요즘은 봐줄게요. 자, 이거, 이게 재활용 맞죠? 네, 재활용 맞습니다. 근데 음식물 묻어서 재활용이 안 된 거니까 이렇게 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버리시면은 수거하는 시간 동안 오면은 여름 되면은 이렇게 돼요. 약간 빨간색이 많이 안 보일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가져가면은 재활용 고쳐서 안 맞아요. 이거를 분쇄를 해요. 그래서 다시 물 속에 들어가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보면 하얗게 물색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빨간 색깔이나 뭐 단일이가 있으면은 제품을 흰색으로 못 만들거든요. 막걸리 병은 플라스틱으로, 이거는 저 끝으로 버리세요. 시민들 안 뜯는 걸 저희들이 일일이 다 뜯어보니까 이를 쳐내지 못해요. 요거는 띄시고, 요거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고, 타는 쓰레기로 버리시고, 요거는 재활용 페트로 버리시고. 이거까지 받고 넘어갈게요. 이거 재활용 된다고 보십니까? 기업이 안 걷어야 되네. 투입하면은 라인을 타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 위에 보시면은 컨베어가 딱 있는데 6분이 올라가셔갖고 기름병도 안 됩니다. 참기름이 들었기 때문에. 참기름이 씻어서 버리신 분 없기 때문에 그 씻는 것도 참기름은 수주로 오면 되니까 씻지 마시고 그냥 버리는 걸로 버리세요. 쓰레기 봉투에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는 겁니까? 아니요. 불연성 마됐잖아요. 작은 거. 네. 특히 화장품, 여성분들 화장품. 그 다음에 소주 감동 소주 도자기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병도 안 되고. 네, 사기 그릇. 이거는 재활용 안 됩니다. 사기 그릇. 담은 가연성 생활 쓰레기는 맑은 물을 파크 소각장에 전부 다. 도청 소각장. 태우는 거. 폐는 잔재물은 또 따로 민간 업체에 위탁해요. 원래는 저희들이 소각 잔재물을 저기 와서 여기 매립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게 소각 잔재물을 바람에 많이 날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에 보는 것보다는 전문가인데 맡기는 거 맞다 싶어서 전문가인데 위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동마 들어온 게 아니고 11개 시군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쓰레기 들어온 양만큼 비율로 따져갖고 가져가려고 하면은 영양 공부 때문에는 뭐 석 달에 한 번 가져가야 되는데 물류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전량 위탁치가. 참기름병은 안 되고 양주병은 되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시의 그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뭐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주제의 환경 교육을 원하세요? 관심 있으세요? 하면 가장 많은 비율이 쓰레기예요. 쓰레기 교육은 분리 배출, 특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장을 모르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면서 그걸 거꾸로 가서 저는 좀 일반적인 방법을 좀 정리하는 형태로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은 제가 쓰레기의 모든 것이라고 이름을 정했고요.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말 그대로 쓰레기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라고 하면 쓰레기가 뭔가요, 여러분? 쓰레기요. 네, 버린 거, 쓰고 남은 거, 나한테 쓸모없는 거. 네. 근데 나한테 쓸모없지만 다른 사람, 내한테 필요 없으면 일단 버리면 다 쓰레기예요. 근데 또 당근에 팔면 또 돈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이제 어쨌든 쓰고 남은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쓰레기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물질에 대한 쓰레기뿐만 아니고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지금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화산수범이라고 얘기하는 CO2도 쓰레기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책에서는.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로 쓰레기다라고 하고요. 쓰레기는 또 쓰레기이기도 하지만 돈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쓰레기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바다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바다 쓰레기가 실제로 뭐 미세 플라스틱 문제,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 아일랜드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들이 모여 있는 문제 이런 걸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우리가 이제 달에도 에베레스트 산에도 그 바다에도 이렇게 엄청난 쓰레기들이 다 있는 거는 언제부터인가 보면 실제로 플라스틱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2023년에 그린피스에서 발간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2.0이라고 하는 보고서인데요. 여기에 따르면은 1950년대에 플라스틱을 생산한 게 150만 톤인가요? 150만 톤인데 2021년에는 260배나 증가했다고요. 우리 모든 그 인간들이 생활을 하는 곳에 플라스틱과 부분에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 플라스틱 제품이 너무 싸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물질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8년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폐비닐하고 플라스틱 수거가 나는 그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2018년 말에 환경부에서 폐기물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2019년 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게 전혀 효과를 기후변화 또는 미세먼지 또는 지구온난화와 다연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석탄 사용을 얘기하잖아요. 석탄화력발전소하고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과 폐기되는 전 과정을 비교해 보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 500메가와트,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 발전소는 거의 한 이제 1기가와트이죠. 최근에 만들어진 거 말고 그런 규모의 반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개수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2030년에 1.34기가톤 CO2로 환산했을 때 정도 되는 양이 배출되는데 그거를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개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295개 정도를 가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메탄은 아까 우리 저기 메리지 갔을 때, 내장 갔을 때 매캐한 냄새 메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밀장에서 발생되기도 하고 가장 많게는 원래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메탄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또 축산업 소해 방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기후변화를 늦추는데 개인적인 실천으로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채식이다라고 하는 게 농업에서는 특히 논농사가 그 메탄 발생의 주범이다라고 해서 최근에 보니까 농민회에서도 그런 것 관련한 세미나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유사하게 습지 같은 경우에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IPCC에서는 습지를 메탄을 발생시키는 주범은 아니라도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습지를 다 없애야 되냐? 논농사 다 없애야 되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 또 문제들이 있는 거죠. 생물 다양성 확보라든가 습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태적인 가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또 다른 관점에서 판단해 봐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오실가스 문제로만 이제 접근할 수는 없기는 합니다. 지구온난화 지수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온실 기체가 이산화탄소라고 하는데 지구온난화 지수를 이산화탄소
메탄은 21이거든요. 21이라는 건 훨씬 더 온실 효과가 21배나 이렇게 높다라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는 거의 한번 배출되면 100년에서 200년이 유지가 되는 게. 근데 메탄 같은 경우에는 10년에서 20년 정도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은 강하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제 머물다가 사라지는 거죠. 30년까지 메탄을 전 세계 메탄을 30%를 줄이자. 기준은 2020년 이렇게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가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이렇게 잘 아시고 또 아까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나도 이거 보니까는 이거 떼서 버려야 된다라는 거 그런 생각하시는 것처럼 시민들도 사실은 이런 공정을 좀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버리는 거를 그러니까 그 공정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는 제도나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분리 배출은 지역 기반과 관련되어 있다. 첫 번째, 쓰레기는 쓰레기이면서 동시에 자원이다. 사람들이 일회용을 너무 많이 써. 왜 여기 매장 안에서 먹고 갈 거면서 왜 일회용 컵에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서 먹냐.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정책과 관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매장 안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일회용 컵에다가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절대 안 줍니까? 그건 아니에요. 가끔 그냥 나올 때 있더라고요. 네, 그런 데 있죠. 죄송하다면서. 네. 이제 규제를 굉장히 강화할 때는 그렇게 주면 신고하면 벌금을 내야 돼요, 범주가. 지금은 계도 기간이에요. 지금은 안 되는데 원칙적으로 안 되니까 대부분 안 해요. 근데 1년 동안 이제 계도하겠다라고 해서 계도 기간을 물었으니까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편의상 뭐 인건비라든가 뭐 마감 시간이 다 됐어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주기도 하는 거죠. 2002년에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법이 참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2002년 때는 대통령이 누구였죠? 대통령하고도 좀 이렇게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대통령이냐 나 아니면 우리 사회의 어떤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집권자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친환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많이 바뀌기도 하고요. 또 외부적인 요인 뭐 중국에서 전 세계 폐기물을 다 수입했는데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만들어진 어떤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PP는 돈이 안 돼서 안 가져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류 비용이 그 PP를 가져가서 재활용하는 비용보다 그거를 재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더 비싸면 당연히 업자들은 안 가져가겠죠. 업자들이 이제 이런 처리를 하니까. 그래서 중국이 그거를 다 수입해 오다가 안 하게 된 거예요. 자국 내에 너무나 환경 오염도 심하고 약간 세계의 공장 같은 이미지를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어서 안 하게 되니까 온 나라들이 이제 다 그 폐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이 쌓이게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로 보면은 그게 주로 수도권 지역에 쌓이게 됩니다. 재활용 선별장을 가보니까 재활용된 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내놓은 재활용 그 물품들이 다 선별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그렇게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대구가 8개 구분이 있는데 그 중에 교육장을 갖춘 시설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민간에서 당연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는 교육장을 운영하는 것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아서 그걸 이제 위탁을 받게 되었고 구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준 곳이거든요. 보통은 민간 위탁 업체들이 자기 공장에 가져와서 선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공공이 시설을 지어가지고 여기 이런 위탁 운영할 업체를 손들어 보세요 했을 때 여러 업체들이 막 들어왔을 거잖아요. 시설을 안 지어도 되니까. 근데 그 업체가 하게 된 게 이제 우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고 교육장을 운영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하게 됐는데 분리 배출 표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아까 왜 막 이거 우리 보면서 PP냐 뭐 P냐 이런 거 했잖아요. 분리 배출 표시 제도가
제도라는 게 시민들이 이거 어디 버려야 되지 했을 때 안내해주기 위해서 표시해 놓은 제도예요. 그래서 모든 재활용 가능한 품목은 분리 복합 재질인데 플라스틱이라고 플라스틱 어디에 버려라고 PP 뭐 아니면은 플라스틱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들이 옛날에 되게 많았었어요. 지금은 제도가 이제 점점 보완되면서 제일 안에 잘 안 보이는데 X는 아니고 안 된다라고 하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재활용 안 된다라고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꼼꼼하게 제도도 보완되어 가고 있다. 지역의 현실을 알아야만 사실은 이걸 PP를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될지 내놓을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업체들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는 선별하는 데 따르는 사람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런 라인도 돌리고 그 다음에 뭐 유통 과정도 거치고 이러는데 다 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팔거나 뭐 어떤 다른 공정에 넣어가지고 돈을 버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어떤 에너지나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또 정책을 하는 이제 행정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다 국민 세금을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보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대로 그런 거를 다 시민들한테 알려준다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쓰레기 문제 또는 분리배출을 잘하는 문제는 환경 인식이 높아서 실천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돈이 가장 중요해요. 이걸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레고의 색깔, 노란색 레고 다 모아라 한 트럭 이러면 재활용이 되죠. 레고 공장에 가져가면 노란색으로 다시 레고를 만들면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색깔을 넣는 것도 이물질인 거예요. 색깔이 들어가면은 아까 요만큼만 묻었어도요 하는데 그만큼이 이물질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되고, 같은 재질에 같은 색깔로 많이 쓰이는 거 대표적인 게 뭘까요? 네, 투명 페트병.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은 재질, 그냥 같은 색깔,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거, 돈 되는 거인 거죠. 그게 이제 재활용의 가장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뚜껑은 페트로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페트가 아니니까. 근데 성질이 달라서 이걸 가지고 가면 잘라가지고 그거를 물에 띄워가지고 비중을 이용해서 뜨는 것과 가라앉는 것들을 분리해요. 성질이 다른 걸. 떨리는 이유는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지그러뜨리는 거지, 그거를 다시 그대로 재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재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원료만, 성분만 다시 쓰는 걸 재활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어쨌든 이물질을 넣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는 이제 안동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저런 마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마대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연성 배기물. 그런 마대에 넣어가지고 도자기 뭐 아니면 참기름병 이거 저기다 넣어가지고 매립장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그럼 공정 하나 줄잖아요. 들어가가지고 분리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대구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지역마다 발생하는 쓰레기의 성질이 조금씩 달라요. 또 대구는 섬유 산업이 또 이렇게 발달해 있어서 아직도 뭐 작은 규모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섬유 쓰레기를 또 되게 걱정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조금씩 어떤 쓰레기가 많이 나오느냐, 또는 어떤 그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와 다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영양제 봉투를 사면 20리터에 안동은 300원, 대구는 560원이거든요. 근데 그게 쓰레기 처리 비용을 다 부담을 못해요. 주민부담률이라고 하는데 주민부담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안동은 10몇 프로 이걸로 제가 봤는데 15.4%인가 그런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던데, 대구는 거의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대구 사람들은 안 됐다, 돈 많이 내고 사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면 저는 현실화해라라는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에너지도, 전기도 마찬가지고 뭐 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너무 공공적인 거를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비율을 낮게 한다라면 다른 데 써야 되는 돈을 그렇게 다 쓰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은 되게 그런 이면에는 정치인들의 표의
인식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주민 부담률을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정말 안 올려요. 그리고 시민들도,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막 주민 부담률 현실화하라고 의견을 줍니다. 근데 안 올려요. 매년 목표는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그걸로 감정을 감수하고 올리지 않는 게, 올리면 그러니까 시민들이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왜 이게 비싸냐, 갑자기 오르니까 쓰레기 값까지 올랐냐 막 이러면 또 이제 그게 자기에 대한 평가 이렇게 지는 걸 우려해서 그러는지 되게 안 올리고 있어요. 어쨌든 비용을 들여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다, 쓰레기는. 반면에 또 자원이기 때문에 돈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왜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안 되는가 하는 부분은 실제 돈이 안 되기 때문에라는 거죠. 투명 페트병은 옷으로 재활용되는 게 가장 높아요.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완전 천연 섬유, 면, 뭐 실크 이런 거 아니고는 대부분 다 플라스틱에서 온 거죠. 좋지만 너무너무 좋은 건 아니에요. 한 번만 재활용이 돼요. 옷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페트병을 페트병으로 만들면은 계속 페트병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이 순환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선형이 아니라 순환하는데 계속 순환할 수 있잖아요. 유리병을 재사용할 때 한 번만 재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재사용하잖아요.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술 드시는 분, 술 먹고 담배 피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담배 꽃이 넣거나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또 막 끌거나 이렇게 해서 병이 이렇게 닳지 않도록 잘, 자원이니까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 번만 재활용을 한 거예요. 옷으로 만들고 나면 옷은 100% 그 페트 소재로만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혼합 소재가 들어가고 가공되는 순간에 또 뭐 색깔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다시 뽑아가지고 다른 재활용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몇 천만 원, 1억 가까이 한다고 해요. 자판기처럼. 그래서 단체들은 저렇게 하지 말고 사람 써가지고 홍보와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해라라고 하는데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저게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페트병 넣으면 10원 적립해주는, 휴대폰에 굉장히 돈 되는 금속들이 많습니다. 금, 은, 구리 뭐 이런 게 쭉 있네요. 많은 전자제품들에 그런 걸 사용하고 있지만 특히나 휴대폰 같은 경우에 조그만한데 굉장히 집약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서 우리가 금을 캐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금광이 가서 금을 캐야 되지만 금광에서 뭐 1톤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거기서 금이 1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금광 1톤에서 금이 4g 정도 나오는데 휴대폰 1톤에서 40g이 나온대요. 네. 그리고 훨씬 더 쉽잖아요, 휴대폰을 모으는 게. 그래서 나눔폰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은 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되게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기후변화 관련해서 대표적인 말이잖아요. 텀블러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보다 강력한 어떤 모두의 노력, 그게 법이나 제도로 강제되어야 되고, 특히나 기업과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기업과 정부가 앞장서야 된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행동이 구조를 바꾸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우리는 다 이렇게 정해진 법을 따르기만 하는 아주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결국에는 법이나 제도를 바꾸기도 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런 법 제도이기도 하지만 또 문화이기도 해요. 제로웨이스트 문화, 최근에 제로웨이스트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제로웨이스트 굉장히 막 이렇게 열심히 실천하는가를 보니까 네, 20, 30대 여성들이 많이 한다고 해요. 약간 트렌드인 거예요. 이게 하나의 어떤 새로운 문화로 생각하고 자기가 그 괜찮은 어떤 문화에 동참하는 사람 또는 트렌드를 이끄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적인 행동이 하나하나 단절된 그런 행동이 아니라 문화가 만들어진다라면 오히려 이 문화가 결국에는 제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을 발동한다,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당에서 환경 교육이 되게 많이 이루어져요. 환경위원회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 외부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육도 듣고 이렇게 하시는데 2015년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앞두고 찬미 받으셔서라는 프란치스코 교황 칙서가 발표됐습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저희도 저거를 쭉 읽었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것, 성당을 다니는 건 아니지만 되게 의미 있는 거다 해서 읽었는데 거기도 뒤에 보면 환경에 대한 책임 교육, 그래서 뭐 물 아껴 쓰기, 막 이런 개인적인 행동들을 쭉 많이 해놨어요. 그러면서 역시 이게 한계다. 저는 이게 한계다. 사람들 다 하고 난 다음에 다 뭐 물 아껴 쓰다하고 뭐 텀블러 들고 다니자 그러냐.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행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이 사실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좋은 영향력을 세상에 퍼뜨려서 우리가 기대하는 또는 생각했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훨씬 더 큰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좋은 어떤 문화를 만들어서 오히려 또 제도나 법을 바꾸는 어떤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